은실장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의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잠시 쉬고 왔네요. 시원하니? 네, 긍정한 리눅스 시원하니? 얘기는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합니다. 그래도 그 네. 프로그래밍 특집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그때는 답이 노 앤서였어요. 네. 아, 그 정도야? 아니 뭐 재미는 있었는데 예. 여전히 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그런 방송이었던 거지. 보통 내가 이 자가 발전하고 나면은 그래 뭐 한번 해볼까 이런 뭔가 그런 약간 심리가 남거든요. 네. 뭐 넷플릭스 하고 나면 아 그래 넷플릭스 결제해볼까 뭐 이런 게 남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남지 않았어요. 그때 막 파이썬 한다고 막 그래놓고. 그리고 그날 다음 날 까먹은 걸 보면은 그날 방송을 조졌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일부에서 리눅스에 대한 역사랑 리눅스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네네. 이게 왜 어렵냐면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전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가 그래서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부는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리눅스를 쓰려면 어떤 운영체제들을 쓸 수 있는지 나도 이런 몇 개 것들을- 배포판 써본 거 있으니까 네, 이제 배포판 경쟁 대회를 엽시다. 네. 천하제일 배포판 대회요. 왕. 어쨌든 네. 리눅스가 온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면은 예. 배포판을 고르는 장벽을 거치기만 하면 이제 리눅스에 좀 다가갈 수 있어요. 왜냐면 배포판 중에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쓸만하다. 아 이건 내가 못 쓰겠다. 이런 게 보여. 네네. 네, 고르기 전에. 네. 그래서 고르기만 잘 고르면 쓸만하더라고요. 네. 음.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리눅스 중에서도 또 가장 돈 잘 버는 탑 오브 탑이야. 근데 리눅스는 돈은 버는 게 아니라며. 리눅스를 이용해서 이제 리눅스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리눅스를 개량해가지고 만든 기업용으로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오. 그 회사가 바로 레드햇이라는 회사예요. 빨간 모자요. 빨간 모자요. 그 피자집 아니고요. 네. 맛있겠다. 네. 피자 시킬? 네. 레드햇.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가 뭐냐면 예.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그 리눅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줄여서 LHEL이라고 많이들 쓰는데요. LHEL. 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네. 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에서 만드는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전 세계 관리자들이 피드백을 계속 보내요. 뭐 레드햇한테 쓰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사한테 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거군요. 아니면 뭐 잘 안 돼요. 뭐 이런 그 피드백이 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있는 거예요. 고객센터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잘 만들어 있고 네. 돈 내고 쓰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레드햇 측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나 레드햇 돈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뭐 리눅스에 지원이 안 된다고 쳐요. 네. 리눅스 토바즈가 만든 리눅스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만 레드햇은 레드햇은 해결을 해줘.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고객이니까. 어쨌든 돈 내고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영체제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원래 아까 아망드가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리눅스라는 게 안 되는 게 있으면 네. 개발자라면 직접 개발해서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인력 낭비나 리소스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운영 체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맡길 수 있는. 그 레드햇 직원들은 리눅스 천재들이겠네. 그렇죠. 완전 그 리눅스를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 게. 리눅스를 그 자기네들의 모국어보다 쉽게 하는. 언어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리눅스 레드햇이 좀 그 서버군이나 네.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최신 기술의 도입은 조금 늦어요. 아 오히려 괜한 걸 넣었다가 보수적이네. 안 될 수가 있겠군요. 네, 보수적으로 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그 네, 이거는 갤럭시 배터리 같은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수라고 하니까 내가 막 드립이 떠올랐는데 레드 네, 넘어가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고 네. 비용도 비싼 편이에요. 그렇지만 사고 나면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럼 이거는 일반인들이 쓰지는 않겠네요, 잘. 일반인들이 비용을 내고 쓰지 않죠. 음. 근데 돈 내야 되니까? 레드햇은 RPM이라는 패키지 관리자를 써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 RPM이라는 패키지 관리자를 쓰기 때문에 패키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공유됐어요. 왜냐면 레드햇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레드햇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것은 유료지만 네. 그 레드햇 안에 핵심 기능인 아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그 패키지 관리자가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유료가 아니니까 네. 이제 그거는 너도 나도 사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레드햇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겠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지만 레드햇의 팟빵 앱을 다운받고 싶어요. 그게 없지만. 없지만 네. 팟빵 앱 팟빵 프로그램 다운받고 싶으면 네네네. 레드햇.rpm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설치를 하는 그게 패키지인 거예요. 레드햇 네. 앱스토어.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제 쭈루루 설치가 되는데 레드햇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운영체도 걔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레드햇을 서버 관리자인데 레드햇이 너무 좋았어. 근데 내가 이직을 했는데 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회사야. 네, 레드햇을 살 수가 없어. 레드햇 살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센트 OS라는 게 있어요. 아. 센트만 내면 주나요? 자, 레드햇에 레드햇을 사용하고 싶은데 레드햇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레드햇의 친구군요. 네. 레드햇의 계열 같은 걸로 네. 센트 OS가 있다는 거죠. 레드햇과 99.9%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머지 1%는 레드햇 로고랑 레드햇 뭐 마크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센트 OS 로고로 바뀌어 있어요. 인권과 대신 바나나도 저기 뭐야 AS가 98% 지원이 안 같아. 되겠지. AS 지원이 안 되죠.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되겠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한 사람들이 요청하면 소스를 공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레드햇이 그러거나 말고 유료긴 하지만 유료긴 레드햇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해도 그 구매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네.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이센스상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근데 레드햇의 마크를 그대로 공개를 하면 레드햇의 문제가 레드햇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거죠. 빨간 모자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트OS로 다 바꿔가지고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해서 하는데 레드햇도 생각해보니까 리눅스로 만드는 회사고 그렇지. 리눅스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정신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드햇이랑 센트는 손을 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손을 잡고 딜을 하는데 같은 회사야 그럼? 같은 회사는 아니고 이제 그냥 호영호재 한다고. 서로 호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기 뭐야, 난 그 생각했거든. 그 레드햇을 이제 센트OS를 쓰다가 뭐가 막혀, 내가 못 쓰겠어. 그럼 레드햇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뭐가 안 된다. 물어보면 원래는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라이센스 번호 같은 거 물어보겠죠. 뭘 쓰는데 너? 끊어요. 이러고 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존신을 존중한 나머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수용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콜센터가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네. 센트OS에서 다 제공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팟빵.rpm을 똑같이 센트OS에서 다운받아서 써요. 그러면 깔면 돼요. 레드햇용 같이 프로그램을. 깔려요. 네, 같이 깔려요. 왜냐면 똑같이 레드햇이니까. 그렇지. 네. 이름만 다른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금 레드햇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레드햇이 가장 유명한 리눅스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레드햇은 써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될 때 센트OS를 많이 써요. 그러면 센트OS는 업데이트가 느리겠네요? 레드햇이 나오고 나서 나올 테니까. 오픈 소스기 때문에 얘가 또 더 지원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레드햇이랑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데 네. 베이스 자체는 레드햇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뼈대는 다 똑같다는 뼈대는 거잖아. 같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리눅스인 게 똑같고 그 위에 덧붙여진 살점들이- 장기들이 똑같아. 장기들이 똑같아. 네. 근데 얼굴이 달라. 네. 얼굴만 달라. 네. 모자를 안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정도의 차이야. 네. 네. 그렇게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재밌네요. 두 개 OS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리누스 토발즈가 지금 100만장자예요. 그래요? 어. 공짜로 뿌렸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이 돈이 많냐면 사람 앞일 몰라 진짜. 잘해야 돼. 레드햇이 기업 공개를 할 때 네. 리누스 토발즈 고마 주식을 조금 줬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리누스 그때 토발즈가 주식이었겠네요. 리누스 토발즈가 야씨 이거 뭐 이딴 걸 주냐 이러고 받았겠지. 네. 받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100만장자인 거야.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아유, 그냥 주든지 말든지 받아세라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덕분에 많은 이제 그러네. 부자가 재산 됐다.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리누스 토발즈가 그거 레드햇 말고도 리눅스를 배포하면서 주식을 조금씩 받은 게 있는데 그렇지. 관행 같은 거야. 그 주는 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할아버님 뒷방 늙은이처럼 이제 뭐 하면 사탕 하나씩 주듯이 네. 이제 너 덕분에 그래도 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래서- 저희 뭐야 긍정 씨가 옛날 쪽에 그 자가발전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잠깐 얘기하면서 네. 지금 풋돈인데 이거나 살까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득 그때가 생각나네요. 네. 네. 넘어갑시다. 지금이라도 사보세요 한번. 지금 들어가는. 늦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제 난 레드햇 기반의 운영 체제를 난 서버 관리자로
좀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네네. CentOS를 다운로드 받아서 리눅스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네. 리눅스의 뭐 중심은 항상 리눅스 커널이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뼈대는 리눅스여야 되는데 그 살점 장기 움직이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배포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로서 그냥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를 느끼는 거는 아까 그 껍데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껍데기는 그럼 아무거나 끼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레드햇은? 네. 레드햇도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끼울 수 그럼 있습니다. 처음에 안 들어가 돼 있어요? 들어가 껍데기가? 있죠. 뭐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마우스 클릭질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냥 부팅하면 당연히 클릭질을 할 수 네, 있어요? 그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놈. 네. 그놈은 아까 맥과 비슷하다라고 네. 얘기했었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넘어갑시다. 네. 왜냐면 그놈이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서버 네. 공부를 내가 해보겠다 하면 레드햇을 추천해드려요. 네. CentOS를. CentOS를. 네. 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레드햇 나 할 줄 압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 말고 난 리눅스를 경험해보고 싶고 리눅스를 좀 친해지고 싶다. 내 컴퓨터에 내 윈도우 대신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나 리눅스 쓴다. 리눅스 진짜 편하게 쓰고 있어라고 말하고 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한 대 버리고 싶거나 이제 죽어 있는 컴퓨터를 한 대 만들고 싶거나. 네. 그래서 그리고 난 리눅스가 아예 처음이야.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배포판입니다. 네. 네. 뭔가요? 우분투라고 하는 배포판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걸로 시작했죠. 네. 그리고 심지어 CentOS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서버 배포판이에요. 아, CentOS나 레드햇을 안 쓰는 곳에서 우분투를 쓰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서버 개발자 같은 사람들이 그럼 쓰나 보네요. 네. 아니요, 회사에서도 많이 써요. 요새. 아, 그래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우분투로 되어 있고요. 네. 우분투의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분투의 장점은 우분투는 지원이 빠르고요. 왜냐하면 6개월마다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새 버전이 나와 아예. 새 버전이. 아, 약속을 한 거야? 네, 그거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우분투는 영국의 캐노니컬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네. 그다음에 우분투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남아프리카어로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우분투인데 마음 따뜻해지는구만. 또. 니인네잇. 니인네잇.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배포판이에요. 얘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좀 편하게 써라. 편하게 써라. 네. 그리고 좀 공유하면서 쓰자. 네가 갖고 있는 기술도 공유하면서 좀 쓰자.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을 철학으로 가고 있는 배포판인데 재밌네요. 이것도 서버용이랑 데스크탑용 모두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다 무료죠. 네, 데스크탑용은 이 그 데스크탑 환경 아까 마우스 네. 클릭질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깔고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서버구는 그냥 시커먼 화면만 쓸 수 있는 거고. 타이핑하는 게 먼저 네, 나오나 보군요.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모두 무료로 되어 있고 대신에 다운받기 누르기 전에 네.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기부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더라고. 네, 기부를 안 해도 돼요. 0달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5달러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마치 유료인 것처럼요. 네. 재미있고요. 이 우분투가 가장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레드햇이 한 그 리눅스 배포판계의 한 길을 담당하고 있다면 네네. 다른 한쪽은 아니지. 다 많은 길 중에 하나는 네. 다른 수많은 하나는 큰 길과 작은 길 같은 게 있는데. 큰 길 중에 하나는 데비안이라는 계열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데비안은 사실은 리눅스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BSD 데비안 BSD 있고 뭐 데비안 뭐 유닉스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데비안도 운영체제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아니요, 끌고 데비안은 커뮤니티 이름의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모임 소모임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의 이름인데 네. 데비안 리눅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요. 이 이 데비안 리눅스를 계승해서 만든 게 우분투입니다. 데비안도 무료예요. 데비안도 무료인데 데비안을 이제 더 쉽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더 가볍게 그다음에 또 많은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게 우분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굳이 데비안까지 꺼내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길어지니까 그 아까 말했던 리눅스 척추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네. 많은 길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큰 길 중에 하나를 레드햇이 가고 있다면 네. 네. 또 하나는 우분투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레드햇의 뭐 무료 버전이라고 말할까요? 레드햇의 다른 배가 그 CentOS가 있다면 네. 데비안의 다른 배가 이제 우분투가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재밌는 게 그 다른 배가 더 잘 되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정작 메인인 레드햇과 데비안보다 그 우분투와 CentOS가 더 빨리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분투는 그
그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라고 해서 네. 그 맥이나 뭐 윈도우도 요즘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앱스토어 같은 거. 앱스토어가 있는데 얘네도 똑같이 앱스토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리눅스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뭐 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도 우분투를 처음 이제 쓴 지가 좀 되긴 했는데 아무튼 네, 초창기에는 그 우분투 센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생겼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최신 버전 16 버전인가를 깔아보니까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잘 돼 그리고 있어요. 그 꼴에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큐레이션 같은 것도 해줘. 인기 있는 앱 막 이러면서 게임도 거기 나와 있고 네. 눌러서 그냥 클릭 딸깍딸깍 하면 게임이 깔려요. 네. 참 그거 보고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언어 지원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진짜 뭐, 언어 지원도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단계부터 언어가 다 그러니까.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느낌이 예전과 너무 다르게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자동 이러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예뻐. 예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깔라볼 맛이 나요. 근데 그 센트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 우분투는 확실히 쓰면 아 내가 다른 운영 체제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분투는 저한테도 되게 좀 애정하는 운영 체제 중 하나, 최애의 운영 체제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분투를 계속 쓰다 보면 좀 재미가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시 윈도우로 돌아오게 돼요. 아, 예, 그렇죠. 그 우분투, 그러니까 리눅스가 쉬워졌다고 하는데 우분투를 써보시고 만약에 불편하다, 그럼 리눅스를 못 쓰시는 분인 걸로 판명이 나는 그렇게 거예요. 하지 마. 몇 번은 더 써보고 해야 돼. 몇 번 써보고 뭐 이제 한 윈도우로 6개월은 돌아오는 써보고 거지. 컴퓨터 한 대가 6개월 동안 죽어나 있겠지만 아마 6시간 쓰고 지울 겁니다. 아니야. 리눅스의 가장 큰 묘미는 처음 3일간 세팅하고 그 뒤로 무슨 재미가 없었죠. 그냥 뭐 하지 이걸로?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저는 리눅스가 좀 아직까지 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룰 또 배포판은 네. 사실 배포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드로이드도 리눅스의 한 종류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운영 체제 뭔가요? 안드로이드. 윈도우지.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를 얘기를 다뤄볼 거예요. 네. 안드로이드도 리눅스의 배포판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져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눅스인 만큼 모든 소스 코드가 안드로이드도 공개돼 공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특히 가장 큰 장점은 구글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혹시나 이상한 조잡한 거 붙어 있으면 다 떼주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구글이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음. 완전히 오픈이 아니고 네. 그 안드로이드를 쓰다 보면 뭐 자꾸 뭐 허용하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치. 구글이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를 다 쳐놓은 거야. 리눅스를 썼지만 다 바운더리를 다 쳐놓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외부인이 간섭할 수 있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리눅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눅스는 이식성이 좋아서 네.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한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도 뭐 그래서 PC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뭐 어디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냉장고에도 TV에도 설치가 되는 것들이 그렇지. 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OS들도 많아요. 안드로이드가 리눅스에서 파생된 건데 그렇지. 안드로이드 자체가 파생된 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덱스 우리가 그 삼성 덱스 그런 것들도 안드로이드에서 파생돼서 만든 거고 네네. 또 그 리믹스 OX 리믹스 OX. 네 그 삼성에서 중국에서 만든 건데 네. 중국에서 만든 건데 그 중국의 그 똑같이 컴퓨터 환경처럼 만들어놓은 미국에서 만든 거 안드로이드인데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리믹스 아, 그래요? OX.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컴퓨터에 깔아서 컴퓨터를 안드로이드 대신 쓸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리눅스의 그 데스크탑 환경을 안드로이드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안드로이드 앱들이 막 돌아가는 거야. 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등등등등이 많죠.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리눅스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좀 깊숙이 안드로이드를 써보신 분들 있잖아요. 뭐 내가 안드로이드에서 타로를 뭐라고 하지? 루팅을 해본다 그러면 그 무조건 그 리눅스 명령어들을 명령어를 쓰게 쓸 되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리눅스 쓰시는 분들이 루팅을 하셔서도 좀 더 그 확장성 있게 쓸 수 네.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구글이 갖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부신다고 해서 루팅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게 그걸 하면은 사실은 뭐 보안의 위험도 생기긴 하지만 네. 더불어서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커널에 닿았다는 느낌이 약간 닿아요. 네네. 그 기계에 있는 뭔가 원하는 걸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까 말한 버튼을 맘대로 뭐 조작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기계적으로 불가능하게 막혀 있는 걸 완전히 열어서 더 필요한 걸 찾아서 쓴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로 찾아내거나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네. 리눅스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더라고요. 똑같으니까. 리눅스의 커널을 좀 알고 있나거나 뭐 그런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 구글이 크롬만 말해버렸네. 뭐. 안드로이드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리눅스 네네네. 기반에서 크롬 OS도 만들고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크롬 OS도 일부
크롬 OS는 크롬 OS만의 길을 좀 많이 가고 있어. 리눅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리눅스 어쨌든 커널을 갖고 있으니까. 커널은 리눅스예요? 네, 커널은 리눅스예요. 커널은 리눅스고요. 그러니까 리눅스인데 그 위에 크롬 웹브라우저를 깔고요. 다른 건 설치 못하게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맞았군요. 너 크롬북 좀 써봤다고 얘기 좀 하는데 나 여기서 써본 사람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크롬 OS는 깔아봤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제대로 쓴 게 아닙니다. 크롬 북을 사야 됩니까? 네. 그럼요. 그러면 후기 좀 지금 들려주세요. 네, 지금 어땠는지 크롬 OS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 리눅스의 가장 진화된 배포판은 크롬 OS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면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배포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레드햇 것도 말씀해주셨고 뭐 데비안이, 센트OS, 우분투 다양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부 다 깔아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깔고 나서 이제 뭐하지? 하고 윈도우 깔자. 지워야지. 그치? 이러고 지우셔요. 근데 크롬 OS는 딱 깔면 크롬 웹브라우저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리눅스다, 뭐 다른 OS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웹서핑하고 전에 쓰던 환경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최대한 사용자한테 친숙하게 바꿔놓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크롬에서 한계가 딱 막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반 PC에서 할 수 네. 있는 게 웹브라우징, 그리고 네. 문서 작업이나 영상, 음악 감상. 네네. 오버워치 안 되잖아. 오버워치. 아 큰일이네. 네, 죄송합니다. 오버워치는 왜냐면 다른 리눅스에서 안 될 거예요. 아 리눅스에서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리눅스 자체 그 하단에 있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그 위에 얘들을 어떻게 꾸며놨냐 배포한 애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보자면 크롬 OS가 제일 친숙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정합니다. 네. 네. 크롬 OS를 모르는 사람, 크롬 뭐 리눅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크롬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크롬 OS는 출시 초기에는 굉장히 말한 대로 크롬만 띡 뜨고 웹앱만 지원을 했었어요. 크롬이 안 꺼졌어요. 그때. 크롬이 안 꺼져. 항상 하얀 희멀건한 창이 열려 새 있었던. 탭이 새 탭. 새 탭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금 열어줬어요. 버전 23.20이 되면서 네. 근데 23.2 구글은 생각 없이 버전 올리더라고. 여전히.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막 4씩 올라가 있어. 음. 근데 그렇게 돼 어쨌든 23.20이 되면서 바탕화면이 추가가 되고요. 네. 오. 작업 표시도 추가가 되고 오. 구글 드라이브를 기본 드라이브로 표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로. 하드디스크를 쓸 수 있는 기능 생기고. 그럼 살만하겠는데?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가 켜지고요. 오. 재밌는 건 바탕화면이 있는데 네. 아이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콘을 못 놔요. 배경화면 감상용이야. 그럼 아이콘이 추가돼요 나중에? 아이콘은 그 시작 표시줄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지 바탕화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액자예요 그냥. 그 위에 창들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죠. 여러 창을 띄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글 크롬 OS가 네. 리눅스 기반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리눅스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음. 안드로이드 앱을 크롬 OS에서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롬 OS랑 안드로이드 합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롬 OS의 좀 최종 지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좀 구글 서비스들이랑 연계성도 높이고 OS로서 모양새도 갖춰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의 저사양에서도 잘 돌아가요. 왜냐면 하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사양 노트북들을 크롬 OS를 깔아서 크롬북이라고 많이 팔아요. 아이고, 그 저사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니까. 그 낮은 사양. 지금 우리가 얘기한 모든 배포판들 중에서 리눅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왔고 그 크롬북으로 넘어왔는데 네. 그 어쨌든 우리 2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배포판이라는 것은 원하는 곳에 특히 리눅스라는 것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안드로이드 그리고 크롬 OS 다 찾아보면 네. 일반 PC에 깔 수 있게 누군가 개량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로 미국이나 뭐 다른 타 국가. 국가의 네. 경우에 다른 나라라 그러고 있어. 네, 다른 나라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저사양의 PC에서 크롬 OS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교육용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무료로 뿌린다거나 아니면 적은 비용만 받고 이제 학생들한테 뿌리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용으로 그 상승내가 지금 거의 수직이에요. 그래요. 지금 비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공식 OS가 우분투인 형태가 많아요. 네네. 무료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에다가 한번 깔아놨어. 맞아. 우리나라는 멍청하게 유료인 윈도우를
관공서 고객 대응용으로 다 깔아놨잖아요. 리눅스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리눅스로 바뀌고 있는데. 국민들을 다시 위한 리눅스로 거니까 멍청하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아니 왜냐면 그 장기적인 비용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XP 샀는데 XP 계속 지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문 보내고 해주잖아. 해줘서 문제야. 네. 어쨌든 북유럽이 뭐 어쩌다고요? 그래 북유럽이. 뭐 거기 우분투 쓴다고. 네네. 네, 축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크롬 OS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우분투도 마찬가지로 교육용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맞아요. 크롬 OS는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제한적인 반면에 또 다른 반면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안드로이드 앱을 돌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돌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들은 리눅스와 더 가까운 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좀 걸리다 보면 리눅스 명령어도 알게 되고. 리눅스 명령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랑 좀 많이 사랑을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문득 이제 오늘 이번 리눅스 특집에서 핵심적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 낡은 넷북 있어요. 넷북이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잖아. 8인치 정도 되는 8인치 거. 정도 되는 거. 작고 싼 거. 아톰 프로세서. 아톰 프로세서. 아톰 프로세서 끔찍한 프로세서죠. 네. 아무튼 그런 저사양 컴퓨터들의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깔면 엄청 좋아요. 우분투 같은 경우엔 넷북용 OS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 나온 안드로이드나 크롬 OS를 덮어 씌워버리면 그냥 크롬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딱 웹서핑과 글 문서 작업용으로는 최고의 컴퓨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윈도우 돌리면서도 버벅거리니까 지금. 리눅스 토발즈도 근데 그런 말을 해요. 뭐요? 개인용으로 리눅스를 쓰는 게 내 목표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내 리눅스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내 목표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아직 덜 됐다는 아직 걸 부족하다라는 거죠. 인지하고 있는 거네. 그거 그냥 하늘을 날고 싶다 같은 말이야.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이게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여담이지만 네. 제가 리눅스를 가장 처음 접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네. 대구에서 대구에는 코엑스 말고 엑스코라는 게 있어요. 저런. 엑스코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옛날에 거기서 이제 박람회 같은 걸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네. 박람회를 간 거죠. 혼자서 쫄래쫄래 네네네. 컴퓨터 박람회 네.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PC 사랑 잡지 살라고. 거기 갔는데 네. 무료로 디스켓으로 리눅스를 막 주는 거예요. 오. 맞아, 맞아. 뭐지? 이러고 그냥 받아왔죠. 네. 집에서 설치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뭘 압니까? 설치가 안 돼. 컴퓨터 아니야, 고장난 줄. 설치를 했어. 어. 다 지워버리고 설치를 했어. 근데 제 컴퓨터 TV 수신 카드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네. 네네네. 컴퓨터로 TV를 볼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항상 TV를 보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오기 전까지 해놔야 돼. 그래서 아빠는 네. 애가 컴퓨터를 망가뜨린 줄 알고. 아니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AS 기사를 부른 거예요. AS 기사를 불렀어. AS 기사가 리눅스를 뭘 알아? 그렇지. 근데 해냈어 그 사람이. 해냈어. 아니 그럼 어떻게 인터넷은 됐나 보다. 물론 어떻게 해냈어요 네. 그분이. 그래서 뛰어난 분이네. TV가 나와서 그 리눅스 쓸 줄 알았던 분이었나 봐. 네. 그럴 수 나는 있지. 혼날까봐 어린 마음에 너 왜 이런 거 깔았니? 뭐 이렇게 혼날까봐 그 마음 졸이고 있는데 해낸 거야. A 입장에선 고장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당시에 뭐 세종대왕이 나오는 네. 만화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아무튼 네네네. 그런 만화 네. KBS 만화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만화처럼 나오냐? 실제로 아빠 이거 만화인데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네. 재밌네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리눅스에 좀 겁을 먹었다가 중학교에 네네. 가서 음. 그때쯤부터 이제 우분투가 음. 무슨 짓을 했냐면요. 우분투의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리눅스 우분투의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에 무료로 우분투 CD를 보내줬어요. 맞아. 아 진짜요? 몇 장이 됐든. 그래서 저는 막 어. 한 번 주문하면 막 20장씩 막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어글리 코리안. 아니 그래서 이제 코리아. 그 뭐 코딩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이제 나눠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꼬맹이가 나눠주니까 막 받아 그치. 가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리눅스를 그때부터 접해가지고 네. 저는 우분투 그때 우분투 버전이 몇이었어요? 12? 아니야. 아니죠. 그때는 한 자리째였죠. 나 그래요? 고등학교 때 리눅스 처음 썼는데 그때 우분투 CD를 처음 받았거든요. 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해외 배송이야.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네. 그때가 6.04였나 그랬을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버전인데 어쨌든 그때 요새는 무료 CD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줘요. 왜냐면 요새 CD 꽂는 네. 컴퓨터도 없어. 그치. 돈 없어.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분투를 해서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거의 모든 자가 발전 서버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 우분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분투 뜻이 아까 뭐 니인네이지였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분투가 많이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인 우분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배포판 몇 개 써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배포판들이 부족해요. 왜냐면 이제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우분투는 쌓여있던 내공이 있는 거고 다른 거는 리눅스 기반으로 새로 만들어낸 거니까 아니야, 당연히 그 개발자들이 기획하고 개발해서 그래. 지들 뭐 그렇지. 잘 자기는 모르니까 편한데? 이러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도 입맛 따라서 좀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컴퓨터 낡은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리눅스 배포판 깔아보는 용도거든요. 깔고 또 꺼놔요. 그냥 다음번 배포판 깔 때까지. 그냥 그 재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컴퓨터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한 그치. OS죠 리눅스는. 그것도 그런데 그 새로운 배포판마다 그 특징들이 진짜 막 엄청 달라요. 그 우분투가 한때는 뭘 했냐면 무슨 짓을 했냐면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안 그런데 CD를 넣으면 우분투가 떴어요. 그냥 켜졌다고? 꼭 깔은 것처럼. 포터블 OS처럼. 네. 아니야, 근데 지금도 우분투의 공식 그 이미지 파일 받아서 USB를 만들면 돼요. 일단 그렇게 켜져요. USB를 만들면 그렇게 되는데 우분투 용량이 커지면서 그 CD로 안 구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CD용으로 받으면 그게 안 돼요. CD용은 이제 안 돼요. 네, 왜냐면 그게 라이브 CD라고 하는데 음. 옛날에는 설치를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우분투의 반감을 갖는 리눅스의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써보고 그냥 CD로 넣어서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설치를 해. 그래서 설치 더블 클릭하면 그때부터 설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분투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군요. 노력을 한 거죠. 그 이후로는 다른 배포판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리눅스의 재미는 그런 뭔가 기상천외함. 네, 정말 뜬금없이 아까 말했던 저는 사실 커널도 모르고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 관리자 이 부분에서 전 항상 막혀요. 그게 너무 관리자. 힘든데 앱을 깔고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가 너무 힘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사용자 경험이 그 저기마다 다르잖아요. 네. 배포판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 사용자 경험에서 오는 신기한 이 어떻게 이딴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3D로 되어 있는 게 뭐였죠? 3D로 된 그 사용 X 윈도우가 있잖아요. 컴피즈 뭐 있었는데. 컴피즈인가? 갖고 그냥 모니터에 3D 구체가 돌아가면서 그게 사용자 경험을 유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기획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경험해 보시고 입맛에 맞는 걸 찾으면 죽어가는 컴퓨터 한 대를 소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신다면 윈도우랑 맥을 써보시는 건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거고 네네. 리눅스를 쓰는 순간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눈이 떠지는 오지 여행을 다니는 거지. 우주여행. 저기 그 겐지스강에서 샤워 한번 하고 이런 거 경험하러 다니는 거지 이제 그때. 네, 뭐 그런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눈을 뜨듯이 삼보일배하고 다니는. 그리고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을 뜰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나 순간 궁금한 게 그 두 분은 개발자잖아요. 네. 그럼 개발자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개발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완전히 뜬금없이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 리눅스를 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리눅스는 쓰다 보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겨요. 간단하게나마. 간단하게나마. 근데 리눅스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뭐 왜냐면 윈도우나 맥에서도 다 경험할 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까 어떤 영역을 할 건지. 은 실장이 리눅스를 라면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네. 내가 셰프가 되려고 하는데 뭐 주방장을 하는데 이제 빵을 만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라면 요리를 하실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뭐 라면을 해보면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 같아요. 그렇군요. 뭐 좋습니다. 크게 혼났네. 네. 혼날 만한 일은 아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찌끄레기들이라고 했지만 네네. 리눅스 배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운영체 긍정에는 이제 주제 이야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운영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못 다뤄서 아쉽긴 한데 요거는 뭐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컴퓨터 일반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워드 배울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네. 워드 시험 볼 네. 때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운영체제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손댔던 이유도 사실 너무 막연해질까 봐 고민을 했었는데 네.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우분투에 대한 아니 리눅스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 생기면 크롬OS에 대한 성공한 거죠. 네. 2주 동안 오래 기다리셨고 네,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연휴 주에- 잘 보내시고. 재밌는 주제가 꽂아. 음. 다음 주에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투표 꼭 하십시오. 네. 투표합시다. 투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Give it to me. Nasty. Give it to me. Nast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Nasty.